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톤을 낮춰서 진행해 봅니다. 오늘도 택배가 왔어요. 제 장난감들과 탁구 용품이에요. 공식적으로 성인이 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장난감을 삽니다. 어린 시절과 같이 장난감을 고를 때는 신중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마주하면 기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시던 시절은 부모님께서 어린 제가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도록 제재하실 수 있지만 어른이 된 저는 제재를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장난감을 사는 순간은 제 경제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해 버립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보세요. 예쁜 스티커를 마구잡이로 사니 참 중구난방이에요. 하늘지미 이번 영상은 사실 과자 먹다가 뭐 할지 고민하면서 시작했어요. 과자를 먹고 있는데 과자 박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체크 무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탁구 초보인 저는 배경지가 아직 많이 없어서 이런 예쁜 배경을 보면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욕구가 마구 발생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걸까요? 어쨌든 집에 있는 토끼를 수집해 오늘도 탁구를 시작해봅니다. 스티커를 붙일 때 꿍얼꿍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구를 하며 얘기를 하는, 평소에 타인과 대화할 때는 너무 독특한 주제라 대화거리도 못 되는 그런 주제를 잡고 한번 얘기를 하는 유튜버로 컨셉을 잡아보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스티커를 붙인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영상의 소리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한번 다음날 아침 일찍 재촬영을 했음에도 그 모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후시 녹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봅니다. 촬영 당시 혼자 떠들었던 내용은 앨리스처럼 이 세계로 차원 이동한다면이었어요. 앨리스, 아주 고전적인 차원 이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 이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가 이 세계로 넘어간다면 왜 넘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곳일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원 이동물, 매력적인 주제잖아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앨리스, 책으로 읽은 지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읽고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이동했던 과정, 그리고 책에 나오는 몇몇의 캐릭터, 예를 들어 시계를 든 토끼, 모자 장수, 채셔 고양이, 하트 여왕 같은 캐릭터들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앨리스라는 캐릭터가 모험했던 책의 내용이 어린 날의 제게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앨리스의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다는 증거겠죠.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서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장 첫 번째로 뜨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앨리스의 첫 시리즈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요약본에 정리된 앨리스의 모험 내용만 보아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 앨리스는 도입 부분부터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잠시 앨리스의 도입 부분의 내용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제1장 도입부,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간 앨리스의 이야기예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앨리스가 어느 날 옷을 입고 회중시계를 든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굴 속으로 떨어져 여러 개의 문이 있는 큰 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저라면 낯선 공간에 떨어진 순간 그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을 텐데 우리 앨리스는 방 가운데 가장 작은 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보고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정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원으로 가는 문보다 몸 사이즈가 훨씬 컸던 앨리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탁자 위에 놓여진 병을 보게 되죠. 병에는 몸이 작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고 앨리스는 병에 든 약물을 마시고 사이즈가 작아지게 돼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됐지만 이번엔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이 닫혔더라고요. 열쇠가 필요했고 그 열쇠는 작아진 앨리스의 손이 닿지 않는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탁자 아래에 몸이 다시 커지는 케이크가 있어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먹고 원래의 몸 사이즈로 돌아가 탁자 위의 열쇠로 문을 열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다시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된 앨리스. 아까처럼 약물을 마시고 작아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남아있는 건 빈병뿐. 어린 앨리스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억울함 심정, 화가 남. 그래서 울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때 휜토끼가 장갑과 부채를 들고 정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걸 본 앨리스. 그를 반갑게 불러봅니다. 그런데 몸이 커진 앨리스가 자신을 부르는 걸 보고 거인이 자신이 부른 듯한 느낌이라도 받은 건지 깜짝 놀란 토끼가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도망가 버려요. 앨리스는 토끼가 떨어뜨린 부채를 집어들고 한번 붙여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앨리스의 몸 사이즈는 다시 작아지게 돼요. 그렇게 몸이 작아진 앨리스가 드디어 문을 통과하며 이상한 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되죠. 앨리스의 모험 내용은 현대의 판타지 소설과는 다른 느낌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모험을 통해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웅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 도덕적인 관념과는 조금 다른 기괴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불쾌감 속에서 어떤 이질적인 웅장함이 느껴지는 이상한 나라의 매력. 당시의 현실과 괴리감이 크지만 이 세계라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며 느껴지는 신선함과 흥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이 가진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길을 찾아가는 앨리스. 이 모든 것이 참 독특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이 명작이라는 것이겠죠. 하늘지미. 앨리스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니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메인 이야기죠. 차원이동가 이 세계. 어렸을 때는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쁜 외모를 가지고 남들에겐 없는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커다란 사건을 해결하며 선망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적어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어려우니까요.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도피처를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지금 생각해도 이 세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차원이동을 생각하면 세속적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웹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항상 배경이 중세 서양이거든요. 요즘엔 좀 다르긴 해요. 어쨌든 현실과는 다르니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곳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란 세계를 뒤흔들 만큼 위험한 일일 텐데 그곳에 가도 나는 지금의 나와 변함이 크게 없을 텐데 과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낯선 세계를 위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세계를 단순히 즐기는 세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로 보게 되어 그것의 가치를 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른의 시선은 조금 내려놓고 어린 날처럼 앨리스에 살짝 빙의해서 나의 현실이 풍자된 이상한 나라, 이 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지, 그곳으로 넘어가는 차원 이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오랜만에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앨리스가 일상에서 그곳으로 넘어갔듯 아마 신비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가장 쉬운 과정은 일상의 어느 틈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트럭에 의해서 많이 넘어가던데 저는 되도록이면 걸어가고 싶습니다. 트럭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다시 이상한 나라를 빠져나와도 트라우마로 남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따지지 말고 우선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역시 무언가를 따라가야겠죠. 저는 토끼가 회중시계를 들고 간다고 해도 안 따라갈 것 같습니다. 토끼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토끼에 큰 흥미가 없어서 그래요. 대신 고양이나 강아지는 덜 낯설어서 따라갈 것 같아요. 특히 말하는 고양이. 그런 고양이가 시계까지 들고 간다? 고양이인데? 자기 주자인 강하지 않다? 그럼 신기해서 쫄래쫄래 따라가 볼 것 같아요. 고양이를 따라간다면 그 입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아파트에 사니까 아마 뒷산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뒷산에는 하나쯤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편에 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럽지만 흥미로우니까 열어볼 것 같아요. 만약 앨리스의 이야기처럼 입구가 굴이라면 저는 숙이기 귀찮아서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문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못 나가야죠. 그럼 떨어져 버려야 되겠죠. 어딘가로 훅 떨어지면서 빙글빙글 앨리스처럼 다양한 풍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 풍경은 한국의 다양한 풍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 저는 정원에 바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향이 앨리스와 달라서 이상한 약물이 있다면 건들지도 않을 것 같고 바닥에 놓여진 케이크 손도 안 댈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도착한 이상한 나라. 어떤 곳일까요? 제가 도착한 곳은 앨리스처럼 안전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이상한 나라. 평화로운 곳일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질서가 유지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제가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배경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항상 상상의 나라 어느 한 구석은 한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상상한 이상한 나라는 등장인물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도착한 이상한 나라의 등장인물. 채셔고양이 대신에 뭔가 교활한 여우가 나올 것 같고, 공작 부인 대신에 곤방대 피우는 호랑이와 새끼곰을 인간의 아기처럼 안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모자장수 대신 멋진 예인 한 분과 업무에 지친 장인들이 달콤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곳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앨리스가 티타임을 즐겼듯 저는 알코올이 없는 그런 꽃향기에 취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예쁜 장소에서 그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도 제가 이상한 나라를 생각을 하면 다양한 배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자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나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그저 이런 것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화. 하지만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상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를요. 아, 단, 전체 연령가를 준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하늘치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친구를 딱 하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지금 여기에다 붙이고, 이거는 또 커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네요. 마이크를 진짜 하나 사가지고 숨소리 말할 때 그 숨소리만이라도 좀 없애보고 싶습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숨소리가 특히 더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카메라는 소리를 다 잡아버려가지고 숨소리도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1월, 2월은 또 새해라고 이렇게 안 해본 것들 도전하고 필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들은 작은 소리들이니까 이걸 핑계로 마이크도 한번 구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비싼 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냥 엄청 작은 마이크 구입해 보려고요. AS 유튜버들 블루에티 마이크 되게 많이 쓰던데 한 5월달쯤에는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은 스티커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차라리 여기 마스킹 테이프를 둘렀다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진짜 문구류를 몇 개를 사기 시작하니까 문구류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끊임없이 새로운 문구류를 탐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차라리 배경지가 좀 더 예쁜 게 있었으면 낫지 않을까, 마스킹 테이프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차차 늘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미감이 떨어진다. 디스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오늘은 아까 앨리스도 지금 앨리스도 어젯밤에 앨리스도 지금 앨리스도
한 50% 부족한 이상한 나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자 꽉을 같이 촬영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밖에 놔뒀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들고 나가서 버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과자 꽉은 또 같이 찍지도 못해요. 좀 슬픕니다. 오늘 어쨌든 이상한 나라 앨리스 닭구 꾸미기 끝. 얘는 뚫어서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겹규칙 한 가지 반드시 다이어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할 것. 다이어리 말고 스티커. 그리고 이제 슬슬 필사할 책을 정해봐야 되는데 필사책은 다양하게 갈 것 같아요. 사실 책을 한꺼번에 다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쫌쫌따리 읽는 스타일이라서 그 좋은 구절 같은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필사책도 다른 것들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